안녕하십니까. 스크스 칼리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외국어 학습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학습 접근법은 첫 번째는 패시브 러닝, 그러니까 간접적인 수동적인 접근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 러닝, 직접적인,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패시브 러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국가의 노래를 듣는다든가 사전에,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든가 문화, 음식 체험을 해본다는 것, 또는 그 나라의 지리, 사회, 문화, 지리에 대해서 지식 정보를 쌓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외국어 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 토대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패시브 러닝이고요. 액티브 러닝은 직접적으로 문자를 쓰고 글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등을 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 국가, 일본, 중국, 이웃 국가죠. 그 다음에 한국,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어 교육이랄까 외국어 학습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고충은 세 나라가 다른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외국 학습자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외국어 공부, 특히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열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시간, 돈, 열정을 많이 투여하는 것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은 그래 비례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이먼 박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는 아마도 영어 학습법 또는 영어에 대한 접근법 또는 외국어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 직접적인 공부, 액티브 러닝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냥 문자 쓰고 글자 쓰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법은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경우에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의 선생님 또 과외하는 선생님 등등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서 자기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학습법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패시브 러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인 학습법, 예를 들면 노래를 듣는 것, 그 나라에서 나온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 소설이라든가 문화작품을 읽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음식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특정 국가 자기가 배우고 있는 언어를 쓰는 국가에서 유행하는 인기가 있는 스포츠를 관람한다든가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 농구, 미국 프로야구를 본다든가 영국의 프로 축구를 본다든가 이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외국어 학습법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의 언어를 공부한다면 예를 들면 크리켓에 관심이 있다든가 또는 하키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도 그 패시브 러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 러닝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쪽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관심, 지리, 역사, 정치 이 등등 스포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대한 지식, 정보가 쌓여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액티브 러닝을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돼서 즐겁게 외국어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먼 박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 이런 그 3개국에서는 영어 공부를 대부분 경우에 외국 공부를 수단으로서 합니다. 단기간에 점수를 내야 되고 또 평가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그 패시브 러닝 예를 들면 그 배경 지식이라든가 정보, 문화, 사회 이해도를 높일 때 공부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라고. 이것은 뭐 영어 시험 보는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특정 자기가 타겟 랭귀지로 했던 언어를 플루언시 레벨 아주 유창한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학교 교육 중에서 해왔던 액티브 러닝도 하면서 패시브 러닝을 같이 해주는 것이 오랫동안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도 있게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사이먼 박은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영어 정도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나라의 세 나라 몇 개 나라입니까? 네 개 국가입니까? 네 개 국가죠. 네 개 국가의 노래를 자주 가라오케에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나라 노래를 자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즐겁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즐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패시브 러닝을 강하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패시브 러닝의 신봉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Love and respect. See you at the top.